수정 씨, 정말 내일까지 답을 주셔야 해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수정은 절망적이었다. 민수는 연락도 안 되고 혼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알겠어요. 수정이 포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을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수가 뛰어나왔다. 수정 씨. 민수를 본 순간 수정이 갑자기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수정은 왜 마음을 바꾼 걸까요?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병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수정의 귀에 꽂혔다. 35년간 간병사로 일해온 그녀에게 날아든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였다. 환자 가족의 황당한 트집이 빌미가 되었지만 사실 나이가 많다는 게 진짜 이유였다. 수정은 터덜터덜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또 고장이었다. 15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10층을 지나면서 숨이 차올랐다. 아휴, 정말. 12층에서 발을 헛디뎠다. 순간 뒤로 넘어질 뻔한 그때 누군가 재빠르게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13층에 사는 박민수였다.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었네요. 아니에요. 계단이 위험해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민수는 택시기사였다. 수정보다 3살 어린 59세. 아내를 3년 전에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걸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수정의 손을 살펴보는 민수의 눈빛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수정은 잠이 오지 않았다. 해고 통보의 충격도 있었지만 민수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동안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준 사람이 없었다. 이틀 후 수정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걸림돌이었다. 8번째 거절을 당한 후 지하철역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다. 수정 씨, 민수였다. 택시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수정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열렸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작년에 택시회사에서 정년퇴직 압박을 받았어요. 지금은 개인 택시로 버티고 있지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근처 카페로 향했다.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막막한 줄 몰랐어요. 수정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배어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매일이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죠. 그들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공원에서 산책 어떠세요? 수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다음 날 오후 수정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이런 마음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공원으로 향했다. 민수는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들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젊었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네요. 민수의 말에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도 이런 산책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순간 수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아팠을 때 더 신경 써주지 못한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민수가 갑자기 말했다. 수정 씨, 저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 아니겠죠. 수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설렘이 몰려왔다. 일주일 후 수정은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민수가 소개해준 곳이었다. 비록 간병사 일보다는 월급이 적었지만 나이를 문제 삼지 않는 곳이라 감사했다. 퇴근길에 민수가 택시로 데리러 왔다. 요금은 받지 않으니까 편하게 타세요. 민수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괜히 민수 씨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저도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택시 안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간단한 거지만. 수정은 잠시 망설였다. 남자 집에 가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민수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제가 반찬 하나 만들어 갈게요. 결국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민수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풍겼다. 거실 한쪽에는 돌아가신 부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예쁘신 분이었네요. 수정의 말에 민수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사진을 치우는 게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때 갑자기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곧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수정이 걱정하는 사이 정전이 되었다. 아파트 전체가 캄캄해졌다. 촛불이 있나 찾아볼게요. 민수가 서랍을 뒤지며 촛불을 찾아 켰다. 갑자기 로맨틱해진 분위기에 두 사람 모두 어색해했다. 촛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까요? 수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는데 새벽에나 복구될 것 같다고 하네요. 민수의 말에 수정이 당황했다. 그럼 제가 집에 어떻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집에 가셔도 전기가 없으면 무서울 거잖아요. 그냥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수정은 마음이 복잡했다. 분명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정전된 아파트로 혼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게다가 민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왠지 더 오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괜찮아요. 솔직히 이런 따뜻한 시간이 그리웠거든요. 민수가 소파에 담요를 가져다 놓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방은 수정 씨가 쓰세요. 아니에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둘 다 서로를 배려하느라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민수가 방에서 수정이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수정은 잠이 오지 않았다. 촛불은 이미 꺼졌고 어둠 속에서 민수의 존재가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다. 새벽 2시쯤 민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수정 씨, 혹시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저도 그래요. 주스라도 한 잔 드실래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주스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더 깊은 이야기들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이에요. 민수의 고백에 수정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도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매일 밤이 무서웠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죠. 수정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수정 씨, 민수가 조심스럽게 수정의 손을 잡았다. 수정은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이런 말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정 씨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정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수 씨, 무리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수정이 민수의 말을 끊었다.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둘 사이에 특별한 기운이 흘렸다. 하지만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면서 방안이 환해졌다. 밝은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순간 어색해졌다. 거실 한쪽에 놓인 돌아가신 부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요, 수정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수정도 갑자기 죄책감이 몰려왔다.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아침이 되자 어색한 기운은 더욱 짙어졌다. 수정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인사만 나눴다. 수정은 그날 밤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혼자 있을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정은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민수 생각만 났다. 퇴근길에 택시를 타면 혹시 민수일까 싶어 기대했지만 매번 다른 기사였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택시 운행 중에도 자꾸 수정이 생각났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에는 그날 밤의 어색함이 부담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수정이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또 고장이었다. 8층쯤에서 숨이 차서 잠시 쉬고 있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수정 씨, 돌아보니 민수였다. 그도 퇴근길이었다. 아, 민수 씨.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쌀포대를 받아들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민수의 따뜻한 배려에 수정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다.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둘 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수정의 집 앞에 도착해서야 민수가 입을 열었다. 수정 씨, 지난번 일.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우리 다시 친구로 지낼 수는 없을까요? 완전히 피하고 지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민수의 솔직한 마음에 수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요즘은 별일 없어도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신중했다. 깊은 감정 이야기는 피하고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민수는 종종 수정의 퇴근길을 태워다 주었고 수정은 민수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주곤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수정에게 제안했다. 날씨도 좋은데 화분 하나 사러 가지 않을래요? 제 집이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요. 좋아요. 저도 식물을 키워보고 싶었어요. 꽃집에서 예쁜 화분을 고르는 수정의 모습을 보며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수정의 밝은 표정이었다. 이걸로 할래요. 키우기 쉽다고 하네요. 좋은 선택이에요. 집에서 같이 분갈이해요. 민수의 집에서 함께 분갈이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눴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여기에 놓으면 어떨까요? 수정이 화분을 들고 이곳저곳 옮겨보며 물었다. 수정 씨가 좋다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그때 수정의 시선이 거실 한쪽으로 향했다. 예전에 봤던 부인의 사진이 없어져 있었다. 사진이, 서랍에 잘 보관해뒀어요. 치운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민수의 말에 수정이 놀랐다.
저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 마음의 문제였어요. 아내도 제가 계속 과거에만 매달려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의 진솔한 고백에 수정의 마음도 움직였다. 집에 돌아간 후 수정도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남편의 사진을 서랍에 정리했다. 그날 밤 수정은 남편의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저도 이제 다시 살아보려고 해요. 미안해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며칠 후 수정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마트 사장이 갑자기 수정을 불러 세웠다. 수정 씨, 죄송한데 이번 달 말로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왜요? 사장님 조카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요. 또다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정은 절망적이었다. 나이 때문에 새로운 일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정은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수정의 표정만 봐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 무슨 일이세요? 안 좋은 일 있었어요? 결국 수정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수는 화가 났다. 말도 안 돼요. 조카 때문에 수정 씨를 자르다니. 괜찮아요. 어디선가 다른 일이 있겠죠. 수정은 애써 밝게 웃었지만 민수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수정 씨, 잠깐만요.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혼자 택시 운전하는 게 벅찰 때가 많거든요. 수정 씨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택시 일을요? 네. 손님 안내하고 간단한 사무일 도와주시고 물론 급여도 마트보다 많이 드릴게요. 수정은 망설였다. 민수의 배려인 건 뻔했다. 민수 씨,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다. 수정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수정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수정은 민수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완벽한 호흡을 맞춰갔다. 수정의 친절한 응대에 손님들도 만족했고 민수는 수정이 옆에 있어서 운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수정 씨 덕분에 손님들이 훨씬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일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함께 일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에는 같이 식사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난 후 민수가 말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요리해 볼게요. 수정 씨는 항상 저만 챙겨주시니까. 민수 씨가 요리를요? 서툴지만 해볼게요. 민수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분위기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예전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맛있어요. 의외로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다행이네요. 사실 아내가 아플 때 배웠던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민수 씨, 저도 이제 편해요. 예전에는 남편 얘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저도요. 이제는 아내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다. 수정 씨, 저희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민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수정이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수정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수정 씨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둘 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수정 씨, 민수가 주저하며 말했다. 혹시 조금 더 있다 가시면 안 될까요? 수정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아직 집에 가기 아쉬워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진솔해졌다. 수정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수정 씨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요.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수정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수정이 손을 빼지 않았다. 수정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정 씨를 사랑해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 씨, 대답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수정이 민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민수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수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밤늦은 시간에 전화에 둘 다 놀랐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수정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네, 지금 당장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정이 민수를 바라봤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돌봤던 할머니가 위급하시대요. 가족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지금요? 이 밤에? 네. 그 할머니가 저만 찾으신다고. 수정은 고민에 빠졌다. 방금 전 고백을 나눈 소중한 순간이었는데. 가세요. 민수가 먼저 말했다. 필요한 분이 계신데 어떻게 안 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아요. 민수의 배려에 수정이 고마워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이 순간이 깨어질까 봐서. 민수 씨,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죠? 당연하죠. 제가 어디 가겠어요. 그날 밤 병원으로 가는 길, 민수는 수정을 배웅해 주었다. 두 사람 모두 이별이 아쉬웠지만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수정은 할머니를 돌보며 밤을 새웠다. 할머니는 다행히 위기를 넘겼지만 가족들은 수정에게 계속 옆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수정 씨만 있으면 할머니가 안정되시는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났다. 수정은 민수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 상태가 워낙 불안정해서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다. 민수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찾아왔다. 수정 씨, 괜찮으세요? 민수 씨, 와주셨네요. 수정은 지쳐 보였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할머니를 돌봤기 때문이다.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놓으려 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할머니는 수정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수정아, 일주일이 지났다.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수정을 필요로 했다. 그 사이 택시 일은 민수 혼자 해야 했다. 미안해요, 민수 씨. 제가 너무 오래. 괜찮아요. 수정 씨가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할머니 가족 중 한 명이 수정에게 제안을 했다. 수정 씨, 저희가 서울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함께 가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로요? 네.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릴게요. 할머니도 수정 씨를 너무 좋아하시고. 수정은 당황했다. 서울로 간다는 것은 민수와 헤어진다는 뜻이었다.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수정은 민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울로요?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기회죠. 민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정 씨 인생에 더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수정은 민수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그도 자신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할머니 가족들은 수정을 더욱 강하게 설득했다. 수정 씨, 할머니가 계속 수정 씨만 찾으세요. 부탁드려요. 제발 함께 가주세요. 서울 생활비도 모두 저희가 부담할게요. 수정 씨는 할머니만 돌봐주시면 되니까. 조건은 정말 좋았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고 할머니도 자신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수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수를 두고 갈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아직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날 저녁
수정은 민수와 단둘이 만났다. 민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좋은 기회인데. 민수 씨 때문이에요. 민수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민수의 눈이 촉촉해졌다. 수정 씨, 하지만 할머니도 저를 너무 필요로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수정의 손을 잡았다. 수정 씨, 제가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네. 저도 서울에서 택시 일할 수 있어요. 수정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수정은 깜짝 놀랐다. 민수가 자신을 위해 이런 결단을 내리다니. 하지만 민수 씨는 이곳이 고향이잖아요. 추억도 많고. 지금은 제가 제일 소중한 건 수정 씨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수정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할머니, 가족이었다. 수정 씨, 내일까지 답을 주셔야 해요. 이사 일정이 정해져서. 전화를 끊고 난 수정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수정 씨와 함께하는 게 제가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수의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네, 사고요? 지금 어디에?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다. 택시가 사고 났대요. 보험 처리하러 가봐야겠어요. 지금요? 네, 상대방이 도망갈 수도 있어서 지금 당장 가야 한대요. 중요한 순간에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수가 급히 사고 현장으로 떠난 후 수정은 혼자 남겨졌다. 마음을 정해야 하는 마지막 밤이었다. 집에 돌아온 수정은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다. 민수와 함께 서울로 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새벽 5시 수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정 씨, 민수예요. 민수 씨,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복잡한 사고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오후까지도 떠나지 마.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정은 차마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못 끝날 것 같아요. 수정의 마음이 무너졌다. 오늘이 할머니 가족에게 답을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데. 수정 씨, 혹시 결정하셨어요? 아직. 저는 수정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따를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정 씨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난 수정은 눈물을 흘렸다. 이럴 때마다 방해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게 운명인 걸까? 오전 10시 할머니 가족이 전화를 했다. 수정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후에 출발해야 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죄송하지만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결정해 주세요. 수정은 절망적이었다. 민수와 상의도 못하고 혼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갑자기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혹시 민수일까 싶어 급히 문을 열었다. 민수 씨. 하지만 문 밖에 선 것은 할머니, 가족이었다. 수정 씨, 직접 와서 부탁드려요. 할머니가 수정 씨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계속 우시고 계세요. 지금 당장 가실 거라고 하면 할머니가 안정되실 텐데. 수정은 더욱 압박감을 느꼈다. 민수는 연락도 안 되고 할머니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알겠어요. 수정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같이 가.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뛰어나왔다. 수정 씨. 민수는 급한 일을 다 뒤로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민수 씨. 수정이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수정 씨, 혹시 결정하셨어요? 할머니 가족들이 민수를 보며 당황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수정 씨의 동반자입니다. 민수가 당당하게 말했다. 수정 씨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저희는 수정 씨만. 할머니를 돌보는 일은 수정 씨가 하고 저는 다른 일을 하면서 수정 씨를 도울 수 있어요.
민수의 진지한 태도에 할머니 가족들도 고민에 빠졌다. 잠깐 의논해봐도 될까요? 가족들이 복도 끝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수와 수정은 서로를 바라봤다. 민수 씨, 정말 괜찮으세요?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수정 씨가 있는 곳이 제 고향이에요. 민수의 말에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몇 분 후 할머니 가족들이 돌아왔다. 좋습니다. 두 분 다 함께 가세요. 단, 민수 씨는 본인이 알아서 일을 구하셔야 하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기차로 출발하는데. 수정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수정을 바라봤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어요. 네. 할머니 가족들이 깜짝 놀랐다.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지만 저에게도 제 인생이 있어요. 민수 씨가 저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할 수는 없어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여기 남겠어요. 할머니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다. 정말 마음을 바꾸실 수 없나요? 네, 결정했어요. 가족들이 떠나고 난 후 민수가 수정을 바라봤다. 수정 씨, 민수 씨, 저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진정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한 달 후 수정과 민수는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함께 택시 일을 하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수정 씨, 그때 서울로 가지 않기로 한 거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그때 제대로 선택한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해요. 저도요. 수정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수정의 손을 잡았다. 수정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요? 수정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요? 그냥 우리 결혼 말고 평생 함께 살면 어떨까요? 수정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형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서로 아끼고 돌보고 그렇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수정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정말요? 네.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작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아플 때 돌봐주고 가끔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수정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나이가 들어서야 찾은 진정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수정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평생 함께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다. 늦었지만 찾은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이해가 있었다.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다웠다. 진정한 동반자로서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수정과 민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함께 택시 일을 나간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다. 수정 씨, 오늘 손님 중에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가요? 저희도 신혼부부 같지 않아요? 하하, 저희는 신혼할아버지 할머니죠.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한다. TV를 보며 차를 마시고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준다.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가거나
집에서 책을 읽는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 수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 씨, 생각해보니 우리 참 기적 같지 않아요? 뭐가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만나다니.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요. 민수가 수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맞아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네요. 그러게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지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날 계단에서 수정 씨가 넘어질 뻔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민수 씨, 앞으로 우리 더 늙어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서로 지팡이가 되어주면 되니까요. 지팡이요? 네.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수정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서로의 지팡이.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끼고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다. 62세와 59세,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다. 수정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수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진정한 동반자,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아름다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도 수정과 민수처럼 인생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는 때가 따로 없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